이제 7강입니다. 이 문장을 할 거고요. The rules of baseball don't just regulate the behavior of the players, they determine the behavior that constitutes playing the game. 야구의 룰은 플레이어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결정짓는다.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을 구성하는 행동.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표현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요. 제대로 읽으면 야구의 룰은 플레이어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정짓는다. 경기 진행을 구성하는 행동을. 이 플레잉을 뭐뭐 하는 것을 붙여서 읽으면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을 구성하는 행동 같은 단어가 나와요. 필자가 원하는 것에 맞게 유연하게 읽으면 그냥 경기 진행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훨씬 자연스럽고 필자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가 확 다가오는 거죠. 1번에서는 이 문장을 할 거고요. Virtues are not qualities that only some people possess. Rather, a virtue is the capacity to exercise a quality. 미덕은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는 퀄리티가 아니다. 그것보다 미덕은 그 퀄리티를 실행하는 능력이다. 뭔 소리지? 이 소리 나오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미덕은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는 퀄리티가 아니다. 그것보다 미덕은 그 퀄리티를 실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똑같이 읽는다고 해도 뭔 소리인지 한 다음에 다음 문장 읽어보지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어때요? 추상적인 문장이죠. 추상적인 문장 뒤에는 늘 뭐라고요? 이 문장을 설명하는 쉬운 문장이 나온다고요. 나쁜 강의들의 특징은 어떤 문장을 읽자마자 그 문장의 핵심을 다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첫 문장부터 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문장을 실전에서 읽었을 때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문장이 진짜 전달하는 의미는 미덕의 일부 사람들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었다는 말을 하려고 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뒤를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어 몇 개 몰라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다음 문장으로 갈지 빠르게 판단하는 거야말로 글을 잘 읽을 때 필요한 미덕입니다. 2번은 이 문장 할 거고요. I admitted to students that I'd let my own disinterest lead to not doing what they were telling me they desired. 그래서 what they were telling me they desired에서 막 문법 따지기 시작하면 안 돼요. 설령 제대로 읽었다고 한들. 제대로 읽으면 난 학생들에게 인정했다. 나의 그 장르에 대한 무관심이 아이들이 원한다고 말했던 것들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What they were telling me they desire 같은 구조는 저는 처음 봤을 때 저도 뭐지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에게 는 통하는 무기가 있죠. 이게 무슨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떤 문법으로 이런 순서로 글을 적을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뭘 말하고 싶은지만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문법이 정말 법인 줄 알지만 100년 전쯤 된 책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글이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 이 3번에서 이 문장을 할 거고요. 이게 제가 이번 빈칸 내용 추론 2는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 한 문장 고르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좀 너무 많이 쉬워가지고. People do tend to blame themselves when they do something that after the fact seems inexcusable. After the fact를 그 사실 후에라고 번역하고 막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한국어에서 써요? 안 쓰죠? 그럼 얘네도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려고 쓴 게 아닌 거죠. After the fact를 그 사실 후에로 번역하니 이상하네? 하면은 after가 the fact랑 같이 쓰이면 어떤 새로운 뜻이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대로 해석하면은 사람들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을 했을 때 자신을 자책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이 after the fact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이 몇 개의 단어가 마치 하나처럼 쓰여가지고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as far as, as long as 같은 것들 그런 단어들이죠. after the fact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라는 하나의 뜻을 전달하고 있으니 하나의 단어가 맞고요. 우리가 그 단어 몰랐으니까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뜻 모르면 우리 어떡하겠어요?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이거가 아는 단어로 적혀 있으면 못 지나쳐요. 이거 내가 아는 왜 모를까? 막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이티브가 저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두 단어를 떠올려서 합쳤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 사건이 벌어진 후에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한 단어처럼 떠올렸을까요? 그럼 당연히 답은 후자고 그럼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I knew better is a common comment by those who have done something wrong. 내가 더 잘 알았어는 실수한 사람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실수한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해요? 내가 더 잘 알았는데 실수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대로 읽으면 내가 더 잘 알았어는 실수한 사람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다. 실수한 사람이 저 말을 왜 해?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I knew better이 다른 뜻인가 보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지면 다른 뜻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나온 그 I knew better이라는 표현은 영어를 문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I knew better이 내 잘못이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운 그 어떤 문법도 이 세 단어가 내 잘못이야 라는 뜻을 갖는 근거를 주지 못해요. 그냥 네이티브들이 저렇게 쓰니까 그냥 저런 뜻인 거예요. 어떤 단어들이 모여서 특정 뜻을 전달하는 건 답지를 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4번은 이 문장을 할 거고요. Production is useless without distribution. Distribution이 뭐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바로 distribution을 모르면 다음 문장 넘어가야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Without a powerful distributor, the list of products that a publishing organization executive believe could be tremendously successful will have much less chance of achieving its potential. 이게 되게 익숙지 않은 구조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자꾸 이런 걸 다루니까 좀 이제 익숙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거 못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하는 방식으로 읽어보면은 마케터 없이 제품은 경영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잘 될 거라는 그 믿은 정도의 포텐셜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처음 봤을 때 당황할 수 있는 구조의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Our publishing organization exactly believe could be tremendously successful. 이런 단어 순서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더 좋은 거는 나중에 이제 장문하실 때 이 구조를 직접 쓰는 거예요. 뭐가 생략됐느니 문자구조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장문할 때 이 구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 글이 자연스럽겠어요, 그죠?
이번에도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8강에서 보겠습니다.